네, 안녕하세요.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한 주가 시작됐죠. 3월 11일 새벽이 되겠고요. 현지 시간, 저는 이제 캐나다 서부에 있지만 결국 미국 동부 서부인데요. 서부인데요. 미국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그 서머 타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 시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매일 웬만하면 라이브로 진행해 드리는데 제가 일이 있어갖고 한국 시간은 워낙 새벽에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요. 미리 좀 녹화를 해두고 미리 나중에 여기 올려드린다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엄청 피곤해졌죠. 썸머 타임이 시작되면서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오전 한 8시 반, 그리고 오후 3시 반, 20분 정도 이제 머니투의 방송이랑 스카이프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제 밤에는 여기 시간을 보면 밤 11시 20분, 11시 30분까지 일을 하게 돼서 회사랑 얘기해서 조금 더 땡겨봐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드릴 내용은 어찌되었건 뉴욕 시장에서 주말 있었던 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는 미국 주요의 이슈, 글로벌 이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라든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새롭게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나서 스타디할 만한 종목을 한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시작하기 전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좀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배고픈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좀 해주시면 고맙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싫어요부터 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 3분은 보고 나서 싫어요 눌러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좋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이렇게 무슨 새로운 정보, 그리고 저희가 가끔 무슨 내용 있으면 미리 좀 게시판을 통해서 유튜브 게시판에 통해 올려두면 알람 설정하면 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사항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 토요일날 한국 시간 토요일날 기준으로 저와 장우석 본부장님이 같이 하고 있는 주간 정규 시황 방송을 해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뉴욕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 한국 시간을 보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간단히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2019년 들어선 제일 안 좋았고요. 결국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유럽발 목요일날 유럽 경제 성장률 나왔죠. 금요일날에 한국 시간으로 보면 헷갈리죠. 한국 시간으로 보면 중국의 무역 통계가 아주 안 좋게 나오면서 5개월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충격이 나왔는데요. 18만 명이 예상됐는데 2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림이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연평균 나왔고요. 특히 유통과 건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거 확인하죠. 건설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여전히 전문직이나 금융 쪽은 괜찮았어요.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월에 마이너스 4.8% 정도 전망했는데 마이너스 20.7%에서 수출이 급감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 주시장이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거가 되겠는데요. 평가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시장의 생리가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경기가 아주 안 좋다. 그리고 중국도 수출이 급감했고 미국의 환상적인 고용 스태도 마감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얘기들만 하면 주시장이 끝장나는 거죠. 물론 작년 가을에는 주시장이 엄청 견고했고 맞췄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씩 또 하여튼 누가 맞을지 모르지만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겁니다. 2018년 12월 24일 날 저점 이후에 나스닥은 20% 이상 상승했고요. S&P 500 20%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약간 지난주 내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많이 반등했다는 얘기죠. 근거도 없이 모건 스탠리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조금만 변동성이 있으면 훅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작년 말에 사갖고 돈 지금까지 번 사람들 빨리 좀 챙겨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모건 스탠리 얘기는. 근데 반면에 다른 얘기도 있어요. 펜선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3월 고용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세컨드 잡을 구했던 사람들이 다시 좀 돌아가면서 뭐 좀 실업률이 늘어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자리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3.1에서 3.4로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아진 거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여전히 시장은 괜찮다는 주장도 있죠. 찰스 수왑은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가 가장 좋은 쪽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미국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가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늘 다양한 소식이 있겠고요. 특히 그 찰스 수왑은 경기 둔화는 오히려 금리 정책의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이슈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주요 이슈는 제가 뭐 어떻게 다 머리에다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단 표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꼭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에서 다 이런 경제지표 이렇게 보시는데요. 뭐 언론 신문에서도 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가장 쉽게 하는 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여러분 치시면 돼요. 이코노믹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하면 기본적인 뭐 주식 지표도 나오고 경제 지표도 나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com. 제가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이걸 다 써드릴게요. 블로그나 뭐 포스팅할 때 올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 거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직접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면을 캡처하셔갖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물가질 수도 있겠고요. 소매 판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있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시간을 보면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있는 저기 뭡니까 그 소매 판매가 뭐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숫자 여기 글씨는 무시하세요. 여기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 때문에요. 무시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듀러블 구스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특별한 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전 되면 미시간 콘슈머 소비자 신뢰지수 이 정도가 일단 중요하게 되고요. 뭐 중요하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오늘 좀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앞부분을 좀 암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고 첫 번째 이벤트는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제가 한국 시간 기준이랑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몇 분이 또 이걸 헷갈려 갖고 아직 못 하셨어요. 그래 갖고 미국 시간 서부 시간 기준이요. 미국 시간 서부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날 밤까지 저희가 이벤트 아시잖아요. 그 재무제표 초보 재무제표 오는 미국 시간 서부 기간 12시까지로 연장을 해달라고 제가 관리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하도 제가 쪽지를 보냈지만 7분, 6분, 7분 되더라고요. 메일 보내신 분은요. 여하튼 그렇게 되겠고요. 인기 동영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동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언제 봐도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좀 다양한 내용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특히 주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꾸준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장우서 아카데미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건 난 기초편은 됐다 하신 분들, 시황에 관련된 뭐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리지널 시리즈는 이거는 거의 아마 3,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저와 장우석 본부장이 같이 하는 거가 되겠고 물론 따로도 하겠는데 여하튼 공식적인 주말 방송 요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캐나다 와서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오리지널도 계속 좀 보시면 특히 이거는 뭐 언제 들어도 되거든요. 물론 주말 뭐 주간 시황 방송에서 주간은 끝날 수 있겠지만 저의 뷰나 저의 시각 이렇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경제 지표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거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모두 미국 동부 시간이란 걸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월요일 오전에 나오는데요. 12월에는 마이너스 1.2%였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제외한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요. 0.4%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뭐 자동차 제한거 중요한데요. 요거가 0.4% 이상 나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없겠으나, 미국에서는 결국 국내 내수가 경제 70%잖아요. GDP. 그래서 이거가 이번에 좀 썰렁하게 나온 거는 혹시라도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 지금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지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매파입니다. 하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다음인데요. 화요일날 오전입니다. 2월달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 정도 0.2%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너무 물가가 떨어지는 건 별로 안 좋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은데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외적으로 보면 여전히 브렉시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화요일 날입니다. 영국 시간 화요일 날이 되겠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아마 수요일 새벽 정도 아니면 새벽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늦게 투표를 하거든요. 영국 사람들이요. 정확한 시간은 저도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3월 29일 날이 브렉시트한 시한이잖아요. 어찌됐건 브렉시트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노딜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백스톱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복잡한 얘기들 다 모르시면 되겠고 모르셔도 상관없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아일랜드랑 해서 뭐 일시적으로 뭐 국경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머리 아픈 얘기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협의가 지금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메이 총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의회는 메이 총리 합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겠고요. 또 한 차례 금융시장 어느 정도 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충분히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브렉시트 얘기는 엄청 많았지만 실제로 충격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모르죠. 혹시 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6개월 동안 지금 안식년을 1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책과 교재 한국 열린세배들 강의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 곳이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뭐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소리가 좀 엉망거릴 수 있다는 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번째 역시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지난 금요일날 충격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수출이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염두에 뒀는데 마이너스 20%훅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산업생사 이번 주에 나오는데요. 5.5% 정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중국은 변동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식 시장이요.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중국보다 더 큰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뭐 베트남이 됐건 인도네시아 같은 거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중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것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흐름 자체는 거는 거의 불법이다. 농담으로 하면 불법일 정도로. 그래서 마셔야 되겠고 중요한 건 중국 주식 시장이 워낙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한 비중이 커져 있고 더 커질 거라잖아요. 2주 전, 그러니까 열흘 전에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 진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만 하시는 분들은 관심 없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원고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저희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코스트코와 세일즈포스닷컴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 보시면 좋겠고요. 몇 분이 또 코스트코와 이런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은 따로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몇 분이 또 유튜브가 너무 길어진다 그래갖고 그거를 아마 제가 편집을 다시 했습니다. 뒷부분만 편집을 다시 해서 아마 아직 다 모두 천편집 못 갔는데요. 다시 인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한국 시간을 모아서 오늘 한 오후 정도 되면 코스트코와 세일즈포스닷컴만 분리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미 보신 분은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코스트코는 인터넷 쇼핑 만족도가 2011년 이후 처음이고요. 아마존은 제치고 1위로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2위로 떨어졌고요. 지금 주가는 계속 살아있고 목표 주가는 최소한 6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는 그런 기업이 아쉽지만 없습니다. 뭐 신세계 이마트 마찬가지 그냥 큰 재미없고요. 기술적 매매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매주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추천은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관심 종목 새롭게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해볼 만한 것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제가 찍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시는 기업도 있고 모르시는 기업도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회사야? 그거 다 아는데 이런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서 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알만한 것들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 물론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잘 아는 회사입니다. 아니면 특히 이 회사를 통해서 비즈니스라는 분들 아니면 고객인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정말 좋으면 한번 조금 더 스타디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을 소개하는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이 무슨 BOX 박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이 브랜드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죠. 텀블러 같은 거나 이런 다양한 또 브랜드 갖고 예티, YETI 이런 것들은 이런 코너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다양하게 좀 아실 만한 것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니까 좀 스타디하는 관점에서 전도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은 기업은 고데디입니다. 고데디. 이게 보시면 저 고데디가 뭐야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고데디가 뭐하는 회사인데요. 고데디 하면 잘 모르는데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국에서 개인적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만한 것이 워드프레스 아시죠? 워드프레스. 사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예전에 구글 통해서 블로그 하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또 비즈니스 한번 저도 또 해보려고 해서 거기서 결제하는 거 붙이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마다 나왔던 게 워드프레스예요. 워드프레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웹사이트 만들 때 보면 워드프레스를 또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인 제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고데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 쉽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후이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도메인 사고 파는 거.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려면 도메인부터 사야 되잖아요. 그 도메인을 파는 회사. 또 바로 고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바로 고데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이즈도 있고 몇몇 회사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훨씬 큰 회사가 바로 고데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워드프레스 여기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들 웹페이지, 홈페이지 만들고 요즘은 다 모바일 웹도 다 마찬가지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건 따로도 해야 되지만 이 중소기업의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오피스 365 저도 이제 오피스 365는 저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했지만 여기 들어서 여기 고객들은 그에 또 맞춤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365도 여기서 이런 웹 홈페이지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 보면 독점적으로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상당히 됐죠. 그래서 그 정도의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데디를 우리 여러 학생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제가 왜 학생 여러분들 얘기하면 학생분들은 이게 다 보조교재로 저희가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학기에도 제가 글로벌 투자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조교재로 다 쓰는 거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학생님들 맞죠? 그리고 절대로 이 부교재에서 시험을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럼 왜 이렇게 관심 있냐는 것인데요. 제프리 증권에서 2019년에 4개의 인터넷 탑픽 주식을 이제 선정한 게 있어요. 탑픽 주식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시려면 여기 구글에 들어가서 이 제목을 그대로 적으세요. 적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인터랙티브, 그리고 고데디를 했습니다. 인터랙티브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고요. 고데디는 이겁니다. 결국 중형주급에서 스토리가 갖고 있는 기업이다 얘기를 하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가 미드 틴스, 그러니까 10대 10% 중반 뭐 이 정도에서 10% 초반, 10% 중반의 안정적인 성장을 갖고 있고요. 마진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0의 목표를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고데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앞서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데디 같은 회사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한번 사면 바로 끝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한번 사면 끝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이건 2년에 하건 3년에 한 번, 아니면 마이크로 오피스 365 같은 건 매달 돈을 내죠. 바로 이것도 대표적인 구독 서비스, 구독사의 subscription economy, 구독 경제의 또 하나의 수혜 기업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높아진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닐슨 있죠, 닐슨. NLSN. 닐슨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여튼 구독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두 번째는 관심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얼마 안 된 기사인데요. 이거는 블룸버그에서 고대도 쓰세요. The fate of hedge fund never turned on so few stock인데요. 이거 내용에 보면 이게 고데디가 집중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고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보면 헤지펀드가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 주식을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줄이는 거가 어떤 걸 줄이냐면 주식의 종류를 줄인다는 주식 숫자를 줄이는 주식의 종류? 몇 가지 주식을 갖고 있는 종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기회를 되면 작업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구글 같은 데서는 지금 헤지펀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헤지펀드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50개 이런 것들은 매번 발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분류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많이 있겠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들어간 거 50개 중에 새롭게 들어간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잖아요. 보통 투자가분들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15% 올라서 그 시장보다 더 올랐다 이런 얘기 등등등등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는 오늘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블룸버그에 이걸 치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바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래서 더 집중도가 높아졌다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그랬고 옛날 그래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S&P 500보다 그 바로 50개 종목이 더 잘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골드만삭스 새로운 VIP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VIP에 새롭게 표현된 거. 그러니까 잘 나가는 헤지펀드들 중에서 새롭게 그 탑 주식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유한 주식의 리스트에 자기네가 새롭게 들어간 것 중에 1번 타자가 나온 것이 바로 고데디입니다. 고데디. 그래서 고데디가 왜 들어갔냐? 앞서 말씀드릴 때는 그런 이유,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수익을 거기다가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다른 것도 들어갔어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고데디가 꾸준히 올라다가 작년에 떨어졌고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1, 2주일 실적 발표 후에 좀 올라갔다가 조금 더 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고데디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니까 이 화면은 그냥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갖고 온 홈페이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메인 네임 리지스터.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이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14개 본부가 있고, 고객수가 1,800만 명? 엄청나게 회사 이런 게 많은 거가 되겠고요. 직원 수만 8,000명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7,700만 개의 대박이죠. 7,700만 개의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7,700만 개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정기적으로 뭐예요?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7,700만 거저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도메인 갖고 계신 분은 아실걸요?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연락이 오잖아요. 아니면 뺏긴다고.
그겁니다, 그거. 그거가 7,700만 개를 얘네가 또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인데요. 도메인 판매에서 일어났고, 호스팅 아시잖아요. 도메인만 파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지금 사용하는 서버를 갖고 있는 이거잖아요. 당연히 이걸 하면 장사가 잘 되면 계속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버 트래픽 사는 거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거가 더 늘어난 거가 되겠고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토탈 커스터머가 늘고 ARP는 뭐예요? 객단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당 수입이 이렇게 꾸준하게 한 명당 140% 쭉쭉 늘어나는 거죠. 이게 꾸준히 늘어나는 거가 원타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돈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회사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이런 회사가 지금 관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자꾸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학생 여러분들도 특히 올해 이제 투자론도 마찬가지 글로벌 투자신문도 마지막 과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찾는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내는 게 숙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다양한 시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만 갖고 하면 그냥 F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어떤 실상에서 나가서 하건 의미가 없어요. 특히 해외 주식이나 글로벌 투자 관심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차트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실적이 되겠는데요. 실적과 평가가 되겠는데요. 3개월 전, 한 달 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부분이 바이 의견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 중립 의견 똑같고 비중 확대도 있겠고요. 요즘 셀 의견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 19년, 20년에 대한 에스티메이트예요. 주당 이익의 목표치인데요. 그건 제일 고점, 낮은 점인데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자체로 보면 작년에 3분기에 좀 썰렁했죠. 이거는 어닝 거의 쇼크가 나왔어요. 쇼크가 나왔고요. 작년 4분기는 반대로 13달러 그러니까 13센트 이기는 생각했는데 24센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면 10% 이상 이익은 서프라이즈, 10% 이하는 10% 아래는 어닝 쇼크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3분기에는 어닝 쇼크죠. 반토막이나 생각보다 반토막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쳐했지만 충분하게 지금은 다시 업사이드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2016년부터 꾸준하게 목표 주가와 현재의 주가인데요. 이제 목표 주가가 여기 파란색이 조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주가는 좀 올라가다 최근에 약간 꺾여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물론 판단은 다들 시청자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학생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객 상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알잖아요. 증권회사 계시는데 경영학 이런 전공을 안 하셔갖고 지금 여기서 저희 학교 학생분들 계시는 거 저랑 만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고객분들 상담할 때 이런 그림을 갖고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갖고. 그래서 훨씬 더 고객분들이 알아듣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 나온 것들, 그리고 작년 말 10월부터 해서 최근 것만 보여드리면 특히 올해 들은 거 이건 실적 이후죠. 2월 20일 실적을 보면 파이퍼 제퍼리는 비중 확대 의견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다 이거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JP 모건은 중립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의 기존 건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지만 부스트 프라이스 타겟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 조건 여기 사이트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시티그룹 모건스탠은 올해 목표 주가를 2달러, 4달러, 6달러까지 올려놨네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의견이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 최근에 좀 실적 발표가 좀 올라왔다 좀 쉬는 구간이라는 점. 다만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퍼리는 좀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고 네 종목 중에 하나 들어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VIP 리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의 그 VIP 리스트에 어떤 거 하고 어떤 종목이 대충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쓰게 할 때도 소개해 드리겠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제가 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